도대체 딱 처음인가 싶어서 검사 2번이나 했어. 처음 왔는데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어제 당장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수업 들어가기 직전에 고수셔서 검사했는데 한 줄인 거야. 열이 되게 많이 나는데 이상하다. 일단 수업은 했지, 한 줄이니까. 그리고 10시에 또 열이 나는 거야. 수업 끝나고 또 검사했거든. 또 한 줄이야. 이제 집에 가서 해열제 먹고 잤는데 오늘 열이 안 나네. 그거 아니었나 봐. 자, 보자. 얘들아. 쉬운 거다. 합성함수 역함수 들어가기 전까지는 쉬운 내용을 다룬다. x에서 y와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골라라고 하는데요. 기억번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에서 y5의 함수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 이 f가 x에서 y와의 함수가 맞다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요 x가 뭘 뜻하는 겁니까? 정의역을 뜻하죠. 여기서의 y는 뭘 뜻합니까? 공역이야, 치역이야? 왜 지금 의견이 달라? 여기서는 공역을 뜻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응을 시켰을 때 나온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요 x의 범위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대응을 하나씩 시켜봅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x로 만들어 보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나오고 1씩 더해주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요게 바로 뭐예요? 치역의 범위죠. 맞습니까?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려면 여기 요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0 이상 2 이하, 0에서 2 이하 부분집합 되는 거 맞잖아요. 자기 자신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x에서 y와의 집합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니은번 gx는 x제곱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자, 여기 범위에 나온 거 x제곱 하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애들을 제곱을 시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애들 제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왜 다들 꿀먹은 덩어리가 됐지? 얘들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애들을 제곱을 시켜.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와? 최소값이 얼마 나와? 0이 나오지. 제일 큰 값 얼마 나와? 1 나오지. 왜 다들 덩어리가 됐어, 얘들아? 여기서 1을 빼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치역 범위가 되거든요. 지금. 이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아까 뭐라고요? 뭐를 제곱하라고? x 범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애들을 제곱시키라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게 되잖아. 치역 범위가 공역 범위의 부분집합이 안 되죠. 따라서 불가능.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 있는 애를 1을 더하래.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나오죠. 0 이상 2 이하인 애들을 절대값 취하면 바뀝니까, 이거? 양수는 절대값 취해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바꿀 거 없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오네요. 그죠? 치역이 공역이랑 똑같으니까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되겠네요. 이렇게. 최소값이 1이에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애들을 제곱을 해봤자 1을 못 넘어가잖아. 그치? 아니 x에 1 대입하면 0 아니에요?
함수 제일 안 하는 뭔 말이야? 이게 함수랑은 상관이 없는데? 아니 서로 어디를 말하는 거야? 어디를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왜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왜 최대가 1이냐고? 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것들 네가 다 제곱해봐. 1 넘어설 수 있어? 제일 큰 건 나와봤자 1이잖아. 아, 이건 함수랑 관련 없잖아. 왜 그래? 이건 함수랑 아무 관련 없는 거야. 사람 당황스럽게 왜 그래? 네? 자, 그 다음 함수값 구하기 474번.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있는데 가원 조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의 집합에서 fx는 1 빼기 x 제곱을 따른다라고 나왔습니다. 나원 조건 fx 더하기 4는 fx다라고 나왔습니다. 나원 조건이 뭘 뜻하는 걸까요? 처음 봅니까? 아닐 텐데 방학 때 했을 텐데. 동건? 이게 무슨 말이죠? 방학 때 했을 텐데 이거? 처음 봐? 소리 처음 보니? 아 너는 코로나 때문에 빠졌고 동건이 처음 보니? 이렇게 생긴 거? 아닐 것 같은데? 주기 4인 주기함수다라는 거죠. 주기함수 처음 보니? 중요함수랑 있어요? 와우! 오늘 이 문제를 풀 게 아니구나 너희들. 기술 정리하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가 아니다. 아이고야. 아, 너네가 방학 때 이걸 나랑 안 했지? 명태쌤이랑 했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니네 나랑 한다고 내가 생각했다. 아, 착각했다. 함수 단원에서 책에 없는 추가로 해야 될 내용이 좀 많거든. 오늘 그거 그냥 싹 모아서 정리하자. 오늘 필기 좀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함수의 대칭성 그리고 주기성이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거든. 조금 난이도 올라갔다 싶으면 그냥 이거 써먹는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엄청 많이 써먹어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첫 번째, 함수가 선대칭성을 유도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여주냐면 한글로 촌스럽게 fx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수학은 그렇게 친절한 과목이 아니에요. 기호로 주는 걸 너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기호로 이 선대칭성을 어떻게 알려주냐. fa 더하기 x는 fa 빼기 x와 같다. 이런 식으로 던져줍니다. 우리한테. 그럼 너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fx는 x는 a라는 직선에 선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반듯하게 a 더하기 x, a 빼기 x 이쁘게 주는데요. 전혀 이쁘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그때마다 판단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우선 이게 왜 이 선대칭성을 나타내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A라는 어떤 같은 지점이 있었어요. A라고 하는 지점이 있었어. A라고 하는 지점에서 X는 우리가 변수잖아, 그치? 1, 2, 3, 4, 5, 6 계속 변하는 변수가 X잖아, 지금. X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에서부터 1만큼 오른쪽으로 왔을 때 대입한 어떠한 함수값이랑 A에서부터 1만큼 왼쪽으로 가서 대입한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근데 그게 X가 1일 때만 되니? 양쪽으로 20 갔을 때도 똑같고 30 갔을 때도 똑같고 4, 5, 6, 7 양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해도 계속 똑같은
함수값이 양쪽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대칭이에요? 여기를 축으로 해서 선대칭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요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셔야 돼요. 요렇게 나왔을 때 왜 이게 여기에 선대칭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반듯하게 A 더하기 X, A 빼기 X를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변형을 하면 이게 변형이 되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F2 더하기 2X는 F-2X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나와요. 숫자는 쌤이 그냥 지금 마음대로 생각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야,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F 내부에 있는 두 개를 제가 F 내부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X가 사라지지. A 더하기 X랑 A 빼기 X랑 더하면 X 사라지잖아. 그치? 그리고 실제로 더하면 2A 나오는 거 맞아? 그거 반으로 나누면 대칭축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나 이거 2X 없애고 싶어. 그러려면 이거 두 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그래야 2X 사라질 수 있어. 얘네들을 더해서 X가 사라진다? 아, 선대칭성 함수구나. 이게 선대칭성 함수의 특징이야. 알겠니? 더해서 2X를 사라지게 만들어서 아, 이거 선대칭성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더하면 얼마 나오죠? 2가 남죠. 거기에서 또 반 남으면 fx는 x는 1의 선대칭이 된다라고 하는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칭성 절대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거나 한 번 더 문제를 꼬우면 이런 식으로 줍니다.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점대칭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점대칭은 어떻게 만드냐? FA 더하기 X랑 FA 빼기 X랑 아까는 똑같다라고 했지, 그치? 이번에는 두 개를 더합니다. 그랬을 때 2B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는 뭐냐? fx는 점 a, b의 점대칭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점대칭을 이루게 되냐? 정리해 줄게요. 아까 보세요. 이거 a라고 하는 어떠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서 대입한 함수값이랑 왼쪽에서 얼마를 가서 대입한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이거 두 개의 함수값을 더했죠, 여러분? 근데 결과 보세요. x라는 미지수가 살아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x가 0이어도 결과가 2이고 x가 1이어도 결과가 2이고 x가 3이어도 결과는 2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만약에 x가 0이면 얘들아 결과 어떻게 나와? x가 0이면 2fa 만약 x가 0이면 2fa는 2b 나오죠. 따라서 fa는 얼마 나와요? b가 나와요. 아, fx는 a, b를 지나가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여기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x가 a일 때 y는 b라고 하는 요점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x를 1이라고 생각해보자. a에서부터 1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대입한 함수값이 나올 거고 a에서부터 1만큼 왼쪽으로 가서 대입한 함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개를 더했더니 아까 처음 값이랑 변화가 있어 없어? 없네? 뭔 소리일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큼 와서 대입한 값이 요만큼 올라가서 여기 찍혔다고 하자. 그러면 1만큼 왼쪽으로 가서 대입한 값이 요 길이만큼을 똑같이 내려가서 나와야 얘네들이 더했을 때 값이 어때? 처음이랑 똑같을 수 있죠. 이해돼요, 이거? 힘들면 2를 나누세요. 두 함수값의 평균이 비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힘들면. 이해돼요? 1만큼 오른쪽으로 대입을 어떠한 값을 해서 함수값이 나왔어.
1만큼 왼쪽으로 가서 대입한 값이 어디에 찍혀야 평균이 B로 고정이 될 수 있어? 얘가 올라간 만큼 그대로 내려가야 유지가 될 수 있죠. 그지? x가 2라고 생각해보자. 2만큼 오른쪽으로 가서 뭔가를 대입해서 나왔어. 2만큼 왼쪽으로 가서 대입해서 나왔어. 이거 두 개, 얘 올라간 높이랑 얘 내려간 높이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평균값이 여기 유지가 되지. 이해돼요? 아, 그럼 결국은 뭐다? 여기서 일정 양만큼 가서 어떠한 값이 올라갔다면 그 양을 똑같이 왼쪽으로 가서 대입하면 올라간 양만큼을 똑같이 내려가겠네. 그 점을 하나하나 모아서 찍어보면 결국 이 그래프는 뭘 이루겠다? 이 점에 점대칭을 이루겠지. 이해됩니까?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만큼 왼쪽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점대칭을 이루겠지.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처음 한 번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요거 나오면 아 여기에 점대칭이구나 바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면 이 나누어서 두 개의 함수값의 평균이 B로 일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점대칭성을 나타낸다 라는 결론. 자, 세 번째, 주기성을 나타내는 주기함수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얘들아, 주기라는 게 뭔지는 알지? 지구의 공전주기 얼마큼 돼? 공전주기 1년 365일. 지구의 자전주기 하루. 그치? 주기라는 게 뭐야? 반복성을 띌 때까지 변화된 그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지금 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반복성이 나타날 때까지의 이 정의역의 길이를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무슨 말이냐? 내가 x에 뭔가를 대입을 했거든. 그래서 함수값이 튀어나왔어. 거기에서 t만큼을 더 진행을 한 함수값을 대입을 해도 함수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x에서부터 t만큼을 훅 건너뛰어서 대입을 했는데 함수값이 똑같네? 그치? 그럼 이 t라고 하는 길이가 바로 뭐다? 이 fx의 주기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된다? fx는 주기가 주기는 우리가 양수만 쓰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씌워줘야 돼요. 주기가 p다. 절대값 p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가 100% 만족하는 건 또 아니에요. p보다 작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fx가 절대값 x라는 함수로 나왔어. 단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만 이렇게 나왔어. 그때 생각을 해보자. 얘를 그려보면 얘들아, 얘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져서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자, 요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딱 그렸는데 그 다음 줄의 조건으로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fx 더하기 2는 fx와 같다. 이런 말이 추가로 나왔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주기가 얼마라는 뜻이야? 2라는 뜻이야. 요 정의역의 길이 이만큼이 반복된다는 얘기야. 왼쪽으로도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추가로 이렇게 계속 그려나갈 수 있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여기서도 또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고. 알겠니? 한 번만 그리고 끝날 그림을 연속해서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줘. 주기성을 띠게 되네. 됐니? 자, 근데 생각을 좀 해보면 얘가 꼭 요것만 성립할까? 이렇게 되면 틀린 말일까, 이 함수?
이 그림을 봤을 때 너희가 이렇게 적으면 이거 틀린 말이니? 되는 말이야 이거.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럼 얘 주기 4라고 여기 해야 되니? 주기는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기라는 거는 항상 최소의 값만 부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요. 일반적으로 주기를 구해라라고 하면 제일 작은 값을 대답하게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주기가 얼마니라고 하면 2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기가 될 수 있는 값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오면 2도 고르고 4도 고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6도 고를 수 있고 8도 고를 수 있고 그죠? 그냥 주기가 얼마다 라고 하나만 얘기할 때는 뭘 찾는다고 얘들아? 최소의 값을 일반적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될 수 있는 걸 다 고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 그때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대답이.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기 2다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주기성을 나타내는 주기 함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선대칭, 정대칭, 주기함수 요거 기억하시고 소라 우리 우함수, 기함수 정리했었지? 아, 기억나요. 기억나지? 했지? 했지 나랑 우함수, 기함수 정리했지? 근데 그 조기쌤이 네? 조기쌤이 알려줬어요. 조교쌤이 알려줬다고? 언제? 걔한테 좀 작으신 연습을 해볼까. 우리 나랑 우함수, 기함수 정리 안 했니? 안 했니? 나 왜 한 거 같지? 선생님 근데 좀 질문이 있는데 같은 y값에서 다른 x값에서 같은 y값이 나오는 거는 더 있을 수 있죠.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다른 x값에서 같은 y값이 나오는 거는 더 있을 수 있잖아요. 주기 함수에도. 네, 많을 수 있죠. 주기는 얼마든지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차함수 같은 거는 주기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건 주기함수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저것도 저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다른 x 값에서 같은 y 값이 나온다고 해서 다 주기성을 끄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이 반복적으로 그려질 때 그때를 주기성이라고 할게요. 그거 알겠는데 저기 맨 꼭대기에 있는 저 식 있잖아요. 저 식이 나온다고 해서 꼭 주기 함수라고. 그거는 2차 함수는 한 점에서만 만족하잖아요. 여기 앞에 모든 실수 x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x에 대해서 딱히 한 점이 아니에요. 선생님 나중에 함수의 절대값 들어가서 정리해주세요. 그거 한번 정리해줘? 네. 또 해줘? 나랑 안 했니 그거? 아 소리 안 했겠구나. 아 알겠어. 그 다음에 우함수와 기함수 정리합시다. 진짜 안 했어 나랑? 네. 알았어. 오늘 그냥 삭제는 안 돼요? 네? 그럼 얘네 숙제 뭐 해요? 오늘 숙제 이거 해요 이거. 오늘 이것만 하면 숙제 뭐 해요? 월간지 집합 나누기. 월간지만 해요? 월간지 집합 이거 40문제 그냥 풀어봐요. 그럴까? 그래도 돼 사실. 오늘 정리하는 김에 다 해도 돼. 자 보자. 우함수 정의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한글로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얘 우함수입니다. 한글로 안 적어줘. 어떻게 준다? 자, 뭘 하냐면 fx라는 함수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x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럼 우리가 적을 때 이렇게 적겠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도 하나도 변함없이 그냥 fx가 자기 자신이 똑같이 나와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흔치는 않겠지, 그치? 흔치는 않을 거야. 근데 이런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기함수는 뭐냐? 똑같은 짓을 해봤어. fx라는 식이 있었는데 내가 마이너스 x를 다 대입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fx의 부호가 완전히 다 바뀌어졌어. 통째로 부호가 싹 다 바뀌어서 결과가 나왔대. 그때를 우리는 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특징이 있냐? 얘들아, 너희 대칭 이동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fx 대신에 f-x를 했다라는 건 어디에 대칭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y축에 대칭 이동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y축에 대칭 이동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랑 똑같네? 그럼 원래가 어디에 대칭이었다는 얘기야? 지 혼자 있을 때도 이미 y축에 대칭이었다는 뜻이지. 이거 이해됩니까? 어떤 fx가 있었는데 y축에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잖아. 그럼 지 혼자 있을 때도 이미 y축에 대칭이 돼 있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함수의 특징은 뭐다? y축의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였다. 아까 우리 배운 거 선대칭 한번 써보고 볼래 얘들아? y축이라는 건 x는 몇이야? 0인 거잖아. x는 0의 선대칭을 나타내면 f 0 더하기 x와 f 0 빼기 x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0 더하기 0 빼기 7보다는 이거잖아. 선대칭성 맞네. 우리 아까 배웠던 거랑 연결되네. 그죠? 밑에 거 이건 지울게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 거니까. 자, 그다음 기함수.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요 마이너스를 넘겨서 봐봐, 얘들아. 자,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y축 대칭한 거지. 함수 전체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어디에 대칭한 거야? x축에 대칭한 거야. 야, y축에도 x축에도 동시에 대칭 이동하면 이거 결국 어디에 대칭 이동이지? 원점 대칭 이동. fx를 가지고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다시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네. 무슨 뜻이니? 지 혼자 있을 때도 이미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는 뜻이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함수인 애들은 0,0 원점에 항상 대칭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우리 점대칭성에서 표현했던 거 한번 해볼까? 얘 기함시키면 fx 더하기 f-x는 0 나오지. 얘를 조금 더 상세하게 써보면 0 더하기 x 0 빼기 x는 2 곱하기 0 어때? 우리 아까 점대칭에서 배웠던 0,0의 점대칭이다. 그대로 성립하자. 점대칭성 이해되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 정의도 알고 특징도 알겠어. 여기서 특징이 좀 더 있긴 한데 너희가 미분도 적분도 배워야 거기서는 좀 써먹을 수 있어서 일단 고1 수준에서는 특징은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 뒤에 특징은 미분 적분 배우고 나서 합시다. 우리 나중에 수투 배우고 나서. 자, 예시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어떤 예시가 있느냐?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내가 분명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어. 어떤 함수가 있을까? y는 이런 거. 너희들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봐. 원래 자기 자신이 또 다시 돌아오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래프를 그려봐도 y축 대칭이 되잖아. 이런 애들. 됐습니까? 또 y는 3. 이런 상수함수 생각해봐. 내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고 싶어도 대입할 데가 없지. 그러면 f-x를 해도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라는 결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래프 자체도 y축의 대칭이니까 맞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만 있을 때만 될까? 두 개를 섞어놓으면 요거 자체를 fx라고 생각해봐. x 자리를 마이너스 x로 바꿔서 대입을 합니다. 어때요? 다시 자기 자신 나오잖아요. 우함수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희가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텐데 이거 세 개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 y는 x의 짝수차를 올리게 되면 우함수가 되죠. 맞습니까? 지수가 짝수차가 되면 너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도 항상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여기서 짝수
짝수차라고 하는 것은 0차도 포함입니다. 0차도 이제는 짝수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0도 짝수니까. 넓은 범위에서 0도 짝수입니다. 그래서 짝수차끼리 덧셈, 뺄셈 막 이렇게 해도 다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녀석은 우함수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방학 때 수1 배우셨죠? 삼각함수 그래프 배웠죠? Y축 대칭되는 삼각함수 그래프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렇지. 코사인 그래프가 우함수 그래프입니다. Y축에 대칭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함수도 봅시다. 얘들아,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는데 함수 전체가 통째로 부호가 바뀌는 거 어떤 거 있을까? y는 3x 이런 거 생각해.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순간 함수 전체 부호가 바뀌어버리죠. 그죠? 또 y는 2x 5제곱 이런 거 생각해봐. 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함수 전체 부호가 바뀌는 효과를 주지. 그럼 얘네들이 섞어 놓으면 그렇게 섞어 놓으면 그래도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부호가 또 전체가 다 바뀐 효과를 주죠.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 어떤 차수를 엮어 놓으면 얘네가 다 기함수다? 홀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을 더하기 빼기 아무리 길게 연결해도 홀수 차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걔네는 전부 기함수입니다. 됐습니까? 또 삼각함수 중에 원점 대칭 그래프 또 있었는데 기억나요? 사인 그래프도 기함수고 탄젠트 그래프도 기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보고 대답하면 돼. 틀려도 괜찮으니까 생각해봐. 기함수랑, 그러면 기함수랑 곱하면 얘는 뭐 어떻게 될까? 기함수일까? 우함수일까? 아니면 그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함수일까? 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 우함수야? 홀수차랑 짝수차랑 섞여 있으면 얘들아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닌 게 되는데 기함수 곱하면 어떻게 될까? 기함수야? 왜?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 근데 지수의 홀수, 지수의 홀수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지수끼리는 덧셈으로 바뀌지 않아? 그럼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뭘로 바뀌어? 짝수로 바뀌잖아. 무함수. 기함수 곱하면 무함수 됩니다. 알겠죠? 우함수와 기함수를 곱하면요, 지수에서 짝수 더하기 홀수를 진행하게 되죠? 기함수 됩니다.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하면요, 우함수가 됩니다. 곱하기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아직 너희가 합성함수를 뒤에 나랑 안 했지만 합성 기본적으로 할 줄 알잖아. 그치? 무슨 뜻이에요? 누구를 누구한테 합성해라? 우함수를 가지고 기함수한테 합성 들어가라, 이 뜻이죠. 결과는 뭘까요? 헷갈리면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간단한 걸 만들면 돼요. 우함수 중에 예식 이거 만들고 기함수 중에 예식 이거 만들고, 얘를 가지고 여기 합성 들어가면 x에 몇 차 나와? 6차가 나오잖아. 짝수차가 나오잖아. 그치? 결과 우함수. 헷갈리면 이렇게 예식 그냥 하나 해가지고 계속 그때그때 만들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반대로 해볼까? 이번엔 누굴 가지고 누구한테 합성한 거야? 기함수를 가지고 우함수한테 합성 들어가는 거야. 결과 뭐야? 우함수 나와. 기함수를 가지고 기함수한테 합성 들어가 볼까? 기함수 나오죠. 우함수 가지고 우함수한테 합성 들어가면 우함수 나오죠. 오케이?
부차적인 거는 미분적분 배우고 나서 나중에 우리 다시 합시다.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정리는 여기까지. 지워도 될까요? 아직 필기 남았어요. 오늘 절대값 있는 것까지 다 합시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 네, 거기 여기 말이 말고 다른 여기 우리 친구들 되게 재밌어 보여요. 그치. 걔네 얼마나 하나를 걔네가 맨날 너희 수업한 거 그렇게 찍어서 올려주면 걔네가 온단 말이야. 저쪽 캠퍼스 친구들이 너희들 되게 재미없대. 진짜 네, 너무 친해지고 싶어요. 너무 걔네들은 성격이 걔네들 대답 정말 많이 하고 정말 케어한 친구들이거든. 근데 너희는 대답을 안 하고 거의 내가 얘기를 다 하니까 걔네들이 보기에는 너네가 되게 재미없고 힘들 것 같대. 서로 그러네. 말투가 너무 되게 완전 ENFP 같아요. 서로 그런 얘기를 해. 여기서는 걔네 보고 재밌을 것 같다고. 걔네는 여기 거 수업 보고 진짜 재미없다 힘들 것 같다고. 걔네 진짜 공부를 할 건가 봐요 선생님 이러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씨. 자 절대값 함수 시리즈 갈게요. 함수에서 어차피 절대값 다뤄야 되니까. 자 요거 바로 그릴 수 있겠니 얘들아? 요거 바로 그릴 수 있겠니? 얘는 사실은 뭐냐면 y는 절대값 x가 있었는데 얘를 평행이동시킨 결과지니까. 그치? x를 x-알파로 바꿨다. 그 얘기는 x축으로 얼마 평행이동시켰다? 알파만큼 평행이동시켰다. 그리고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켰다? 베타만큼 평행이동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원래 어떻게 그리는 거야 이거? V자로해서 원래는 여기 기울기 -1과 1을 가지도록 이렇게 그리는 거지. 기울기 -1과 1은 치킨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냥 막 꺾이면 안 돼. 얘를 요만큼씩 평행이동하면 돼. 그러면 꺾이는 지점이 어디로 바뀌는 거야? 0,0에 있던 게 알파, 베타에서 꺾이도록 바뀌는 거지. 그래서 쌤은 알파, 베타 다 양수라고 볼게 그냥.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보면 여기서 꺾이는 지점이 발생하고 기울기 1, -1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만약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마이너스 하나만 딸랑 붙었어요. 어떤 변화가 생겨요? 왜? Y축, X축 대칭이니까. X축 대칭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는.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봐봐.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의 내부가 0이 되는 곳에서 항상 꺾이게 되어 있어. 얘가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해서 0이 되는 지점이 바뀌니? 안 바뀌지. 알파라는 지점에서 꺾인다는 건 변함없어. 그리고 실제로 x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결과가 베타 나오는 것도 변함이 없어. 꺾이는 점은 알파, 베타 그대로야. 그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나옴으로써 너희한테 어떤 변화를 주게 되지? 기울기가 -1, 1이었는데 그 기울기의 부호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지. 그래서 1, -1의 기울기를 가지도록 해주지. 그치? 기울기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1의 기울기를 가지다가 1의 기울기를 가지다가 -1의 기울기를 가지도록 이렇게 변화를 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타가 높습니다. 야, 이거 교과서에서 정석으로 어떻게 배우게? 이거 그리는 방법. 분명히 어디서 꺾인다? 절대값 내부가 0이 되는 곳에서 꺾이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x가 알파가 되는 곳, x가 베타가 되는 곳이 중요한 지점이지. 그치? 자, 일단은 쓰지 말고 봐봐. 실수 x가 저원체가 있을 때 알파라는 지점, 베타라는 지점이 있을 때 실수 전체가 몇 개의 구간으로 분리가 됐습니까 지금?
세 개의 구간으로 분리가 됐죠.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첫 번째 구간은 x가 알파보다 작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얘를 절대값을 벗기면 얘들아 x가 알파보다 더 작아. 그럼 x 빼기 알파의 부호는 뭐야? x가 알파보다 더 작으니까 x 빼기 알파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절대값 없어지면서 부호 바뀔 거야. 또 여기 있는 x 사용했을 때 x 빼기 베타는 또 음수잖아. 그럼 또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그럼 결국 마이너스 2x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거를 그리세요. 이 범위에 맞게. 그 다음 이번에는 알파부터 베타 이전까지는 x가 알파보다 커졌네? 얘 부호 뭐야? x 빼기 알파의 부호가 뭐야? 플러스 양수야. 그럼 그대로 나올 거야. 근데 여전히 베타보다는 작기 때문에 얘 부호는 음수니까 부호를 반대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세 번째, x가 베타보다 더 클 때 양수니까 다 양수라서 풀어야 돼.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간 달리는 짓이죠? 이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방금 이거 그냥 바로 그래서 봤잖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바로 그리냐? 여보세요. 절대값의 내부가 0이 되는 곳에서 꺾인다는 사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x가 알파가 되는 곳, x가 베타가 되는 곳에서 무조건 꺾이겠죠. 그 지점을 먼저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꺾일 거라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쌤이 아까 여기서 기울기 굉장히 강조했죠. 기울기 분석합니다. 기울기 분석합니다. x가 알파보다 작으면 둘 다 음수 나타내겠죠. 그러면 절대값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x 나올 겁니다. 기울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를 가질 겁니다. 마이너스 2가 되도록 그리세요. 됐습니까? x가 알파보다 커지면 요 놈만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0이 되겠네요. 기울기 0인 걸로 그리세요. 그 다음 베타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양수니까 기울기 얼마예요? 2입니다. 기울기 2짜리 그리세요.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기울기가 빵이었으니까 알파를 대입했을 때부터 베타를 대입했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알파나 베타를 아무거나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따가 우리가 이게 여러 개가 됐을 때도 봐야 되거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그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베타 빼기 앞에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바로 여기 그리셔야 됩니다. 기울기 관계 이용해서. 알겠어요? 바로 그릴 수 있도록. 자, 하나 더 봐볼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번 꺾일까요, 여러분? 3번 꺾이겠죠. 절대값이 내부에 2개 들어있고 두 지점이 서로 다르니까 2번 꺾였잖아요. 세 지점이 있으니까 3번 꺾이겠죠. 마찬가지 그 지점부터 먼저 표기합니다. 자, 그럼 기울기 관계 조사하면 그림 그릴 수 있겠네. 얘들아, 기울기 관계 이렇게 조사하면 편해. 알파보다 작아. 그러면 음수.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 알파를 넘어섰네. 요 놈만 플러스로 바뀌겠네. 그럼 기울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네. 기울기 얼마? 숫자가 대답해. 얼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기울기 얼마? 1.
플러스면 3. 이제 그림 빨리 그릴 수 있겠지 너희들. 여기 최소값 얼마나게 똑같아요. 오른쪽 거 빼기 왼쪽 거 하면 돼요. 규칙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4개짜리 유추 가능하겠어요? 네 개짜리 여러분 유추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가운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처럼 뾰족하게 생겼을까요? 뭉툭하게 생겼을까요? 뭉툭하게 생겼을 겁니다. 짝수개가 있으면 가운데가 뭉툭합니다. 그러면 몇 번 꺾일까요? 4번 꺾이겠죠. 최소의 기울기 얼마 나올까요? 마이너스면 기울기 마이너스 4로 내려가다가 언제 바뀔까요? 알파에서 바뀌겠죠, 여러분? 그때 이후로는 기울기 얼마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어디까지? 베타까지. 그 다음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일 거예요. 뭉툭하게 나오는 게 맞네요. 어디까지? 감마까지. 그 다음 기울기 얼마일까요? 2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2겠죠. 어디까지? 델타까지. 그 뒤로는 기울기 얼마일까요? 4겠죠. 이렇게 오르는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함수가 뭘까요? 오른쪽 거는 더해놓고 왼쪽 거는 빼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이 벡터는 똑같이 나옵니다. 개수가 10개, 20개가 돼도 짝수계면 뭉툭하게 나오고 홀수계면 뾰족하게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최소값을 문제에서 되게 많이 물어요. 최소값 뭉툭하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라? 센터를 기점으로 오른쪽 거를 다 더한 다음 왼쪽 거를 다 빼주면 됩니다. 뾰족하게 나왔습니다. 최소값 어떻게 구해라? 얘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거는 다 더해주고 왼쪽 거는 다 빼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몇 개가 있던지 간에 여러분 그림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분명히 써먹으려고 로또고요. 쌤이 문제 풀다가 기습적으로 써먹을 겁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쌤이 갑자기 써먹을 거야. 갑자기. 알겠지? 지워도 되니? 아니요. 저번하고 지우더라고 저한테. 앞에 거 2개 지워도 되지? 저거 3개 이거 아. 지우세요. 자, 두 번째 절대값이 포함되는 거 쉬는 시간을 가져요. 없어. 중요한 거 하는데 쉬는 시간이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중요한 걸 하는데. 뭐 지워도 된다고? 마지막 것도 이제 지워도 돼? 안 돼? 사진 찍으면 지우세요. 뭐라고? 사진 찍으면 지우세요.
절대값 기호가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게 그리는지를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기본 그래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절대값이 x에만 있을 경우, y에만 있을 경우, x랑 y에 있을 경우, 함수 전체에 있을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볼 겁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똑같은 원리를 적용을 할 건데요. 4번만 지 혼자 조금 특이하게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 공통사항인데요. 얘는 1번이라고 표기 안 할게요. 이렇게 4개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해야 될 일, 무조건 해야 될 일, 원본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절대값을 찾았던지 간에 원본 그래프는 여러분 무조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되냐? 첫 번째, 절대값 내부가 양수가 나오는 거죠. 양수인 영역은 진짜 그래프. 그 말은 절대값 내부가 음수가 되는 것은 가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웁니다. 세 번째 단계, 진짜를 선대칭 형태로 복사를 하면 끝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요. 일단 쌤이 어떠한 절대값이든 간에 원본 그래프는 무조건 그려놓고 시작하라 그랬죠. 원본 그래프 4번 다 그리세요. 지금. 똑같이 4번 그리세요. 원본 그래프. 네 번 다 똑같이 그렸습니까? 헤드에 필요한 사람 복사하면 되잖아. 그 그림 복사하면 되잖아. 야, 기능이 있으면 좀 써먹고 그래라. 아, 정말. 손으로 4번 다 그렸니? 아, 진짜 스마트하게 필기해야지. 설명해도 되지 이제? 자, 1, 2, 3번 똑같은 원리입니다. 절대값의 내부가 양수인 것이 진짜라고 했죠. 자, 얘 어디가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 x에 절대값이 쳐져 있거든. 그러면 절대값 내부 x가 양수인 곳이 진짜 그래프이고 x가 음수인 곳은 가짜 그래프라는 얘기예요. x가 진짜인 곳이 어디니, 얘들아? x가 양수인 곳이 어디니? A보다 B보다 여기를 말하지. 여기가 진짜인 거야. 그럼 반대쪽은 가짜니까 뭐라고? 지우라고. 완전히 지우면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쌤이 이렇게 정선으로 남겼습니다. 지운 겁니다. 반대쪽. 그런 다음 어떻게 하래? 진짜를 선대칭 복사를 할 때. 그러면
대칭시키는 기준선은 누가 돼야 되겠니? 당연히 진짜와 가짜를 가른 이 선이 대칭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선대칭 복사시키면 돼요. 이 그래프가 맞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디에 절대값이 있어요? y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럼 y가 양수인 곳이 진짜니까 y가 양수인 곳은 x축보다 위쪽을 의미하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진짜입니다. 그럼 아래쪽은 가짜니까 이렇게 지우면 되겠지? 그 다음 어떻게? 진짜를 선대칭으로 복사를 시키면 축이랑 만나니까 이거는 표현해주는 게 좋겠네. 그치?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서 지나갈 거고 여기 지점은 마이너스 B다라고 표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건 어떻게 해야 돼?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거에 어디가 진짜인지부터 파악을 해야지. 절대값을 내고 x가 양수인 것이 진짜. 그러면서 동시에 y도 양수인 것이 진짜야. 즉 x도 양수, y도 양수면 어디가 진짜야? 일사분면이 진짜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일사분면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는 몇 번 접어야 돼요? 두 번 접어야 돼요. 왜냐? x의 절대값이 쳐져 있다 보니까 x의 절대값이 쳐져 있다 보니까 y 축으로도 접어야 되고 y의 절대값이 쳐져 있다 보니까 x 축으로도 접어야 되거든. 얘는 두 번 접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x의 절대값이 있다를 먼저 보고 y 축에 대해서 접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y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에 대해서도 접자 하면 여러분 이렇게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적은 이상 얘도 진짜에 이제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진짜를 전체 다 적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 지점은 마이너스 b입니다. 자, 네 번째. 얘는 좀 달라요. 첫 번째, 옆이랑 똑같습니다.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 것이 진짜고, 두 번째, 절대값 내부가 음수인 것이 가짜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짜를 지운다까지도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가짜를 선대칭으로 복사해요. 아까는 진짜를 선대칭 복사했죠? 이번에는 가짜를 선대칭 복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절대값이 함수 전체에 쳐져 있죠. 그러면 함수값 자체가 양수인 곳이 진짜고 함수값이 음수인 곳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함수값이 양수인 곳 어디입니까? x축보다 위쪽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진짜였어요. 가짜를 지워야 되죠? 두 번째 단계. 근데 가짜를 지우고 나서 차이점을 어디를 봐야 되냐면 얘랑의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얘는 진짜를 적었죠. 얘는 방금 우리가 지운 가짜를 우리가 적어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이놈 혼자만 가짜를 적어 올립니다. 딴 놈은 다 진짜를 적는데 이놈은 가짜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됐을까? 됐을까? 지우고 이제 연습해도 돼? 연습 하나만 하고
잠깐 쉬자. 지울게요. 이거 그림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여러분? 맞니? 1, 마이너스 1이 아니지 않아? 1, 마이너스 4 아니에요? 그래프를 굉장히 잘못 그렸다는 뜻이죠? 마이너스 4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답이 안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그려놓고 가십시오. 지원 다 그렸어? 왜 갑자기 연필을 잡아? 가만히 있다 왜 갑자기 연필 잡아? 야, 손 네가 나오는 거야? 네. 야, 뭐? 아주 필기를 스마트하게 잘 써. 그래 말해. 근데 방금 다 해줬잖아. 방금 다 해줬잖아. 어려워? 어렵니? 손으로만 휘적휘적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려. 이게 뭐야 지금? 축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그려. 나 그래서 이거 저기 좌표 다 적어놨잖아. 대충대충 공부하지 말고 좀 성심성의껏 좀 정확하게 그려.